제가 그전 영상에서 셀프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리더십 그러면은 한국말로 갑자기 제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셀프 리더십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같이 했었는데 결국에 이제 셀프라는 게 자기잖아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이들 키우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부모님들이 어디에다 아이들을 초점을 두고 이제 키우느냐 아니면은 뭐 아이들을 이렇게 리드해서 아이들이 스스로가 자기를 키우느냐 사춘기 이야기다 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의도하는 대로 아이들이 나가잖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타고난 기질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죠. 그거를 완전히 바꾸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제 돌을 생각을 하면 산에서 우리가 들이나 산에서 주운 돌은 어때요? 러프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돌이 어떻게 해요? 세월에 씻기고 물에 씻기고 이렇게 이제 뭐 풍랑에 씻기고 뭐 이렇게 비바람에 씻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돌이 이렇게 차돌같이 이렇게 매끈매끈한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또 이제 사람이 일부러 거기다가 막 정을 들여서 이렇게 다듬기도 하지만은 그거 같이 우리가 돌을 완전히 깨가지고 아이들을 새로 만들 수는 없어요. 만들 수는 없지만 이제 어른으로서 우리가 아이들이 내 아이가 어떤 아이가 어떤 어른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내 아이니까 저는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딸이 없이 아들만 둘을 두다 보니까 제가 20대에 만나고 싶었던 그죠? 그 막연하지만 무언가 제가 만나고 싶었던 그런 어떤 사람의 깊이가 있는 그런 남자로 우리 아이들이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깊이 있는 남자를 제가 이제 봤을 때에 그렇게 운이 없어서 가장 비슷한 남자를 만나긴 했지만은 저에게 있어서 제가 굉장히 20대에 그렇게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앞날도 안 보이고 이렇게 했지만은 희한하게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조건이라든가 남자가 전공한 게 뭔가 비전이 있다든가 이런 거는 그렇게 많이 보지를 않았던 저의 20대를 보면서 제가 제 20대의 저를 보면서 참 마음에 안 들었는데 60대, 50대가 넘은 제가 20대의 저를 보면서 참 기특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남자 보는 눈이 그렇게 있을 수 있었을까? 그걸 제가 막 알고선 의식을 하고 막 찾은 건 아니지만 50이 되어서 왜 저에게 다가왔던 그 많은 남자들을 몇 번 만나고 제가 안 만나게 됐는가를 이렇게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에게서 어떤 깊은 그 깊이를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깊이 있는 게 참 추상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깊이가 결국에는 단단함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무의식적으로 내 아들을 낳고 나니까, 그 아이를 낳고 나니까 내가 20대에 만나고 싶었던 그 깊이 있는 남자, 그 단단함이 있는 남자로 내 아이들이 잘 자기를 다듬어서 그렇게 나가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서부터는 이제 우리 큰아이하고는 뭐 제가 이래라 저래라를 막 그렇게 휘저으면서 하지는 못했지만 또 아이 자체가 첫째여서 그랬는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기를 원했고 이제 둘째 아이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이제 우리 집에 베이비이다 보니까 그리고 걔가 태어났을 때 걔 눈에는 나머지 세 명의 가족들이 다 크잖아요. 벌써 형도 벌써 5살이고 둘이 5살 차이가 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래서 둘째 아이하고는 한 번도 그런 갭이 없이 사춘기가 되면서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도 상당히 많은 대화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부모랑 뚝 떨어지질 않고 사춘기가 되었는데도 이렇게 같이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자기 삶을 만들어 간다는 생각, 그러니까 삶을 만들어 간다는 게 어떤 뭐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의 인격과 인성과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미 어른인 그 어른들의 그런 어떤 어드바이스라든지 멘토링이라든지
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는, 이게 아이들마다 같은 배에서 태어나도 다 다르잖아요. 좀 그랬었기 때문에 저는 둘째 아이가 첫째 아이보다는 참 럭키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른의 말을 소중하게 듣고, 그 어른들은 살아봤기 때문에, 자기가 안 살아본 그 시간을 이미 살아봤기 때문에 그 어른이 겪으면서 만난 그런 것들을 아이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이러는 모습이, 결국에는 그게 어른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삶이 조금 더 편안하잖아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멘토링을 할 때 그거를 듣고 이렇게 선택을 하고 깊이 자기가 생각하면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뭐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에게 힘든 일이 생기거나 자기가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있는 뭔가 멘토링이라든지 어드바이스가 필요할 때는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의견을 물어보거든요. 제 의견도 물어보고 아빠 의견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형한테는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옆에 있는 이제 교수들 뭐 이런 자기가 조금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거를 이렇게 묻고, 그런 자기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를 않고 이렇게 터놓고 이야기를 하는, 그죠? 그게 이제 어릴 때부터 제가 그렇게 키운 게 아니라 아이가 이제 인성이 그렇게 타고나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잘 맞물려서 잘 갔던 것 같고, 이제 큰아이는 조금 더 독립적으로 이제 그랬었기 때문에 큰아이는 그렇게 많이 물어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랬는데, 두 아이 다 굉장히 이제 제가 많이 했던 이야기는, 어릴 때는 아이들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해도 아이들이 잘 못 알아듣지만 사춘기가 넘어가면서는 이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거.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먹는 것도 너무 쓰레기 같은 음식들을 넣지 말아라, 몸에. 그게 너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고, 어떤 삶을 살던 간에 어, 자기를 항상 먼저 생각하고 자기의 가치를 먼저 생각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을 사랑해 줘야 된다는 거, 본인이 본인을 아껴 줘야 되고 본인이 본인을 존중해 줘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기회가 있으면 한 번씩 아이들에게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교육자여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워낙 어릴 때부터 이렇게 외로움을 많이 탔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밝고, 이제 저희 어릴 때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저를 기억하면은 아마 넘버 원이 아마 밝고 굉장히 삶을 그러니까 액티브하게 산다 그러죠. 그러니까 삶에 열정이 넘치는, 그죠? 열정이 넘치고 이제 아이들 보기에 제가 또 그런 모습으로 이제 밖에 나가서 그런 모습으로 저를 디스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삶에 대한 열정이 넘치면서도 또 열정이 넘치면 또 욕심도 많아지잖아요. 아직 어릴 때는 다듬어지진 않은 거기 때문에 자기의 그런 이기심과 열정과 자기의 욕심과 이런 것들이 남의 앞에 이제 비춰지는 모습들이 어떤 친구들은 불편하게 여겼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이렇게 굉장히 패시브하고 조용하고 좀 자기가 그렇게 남 앞에 나서서 뭘 못하는 친구들은 또 저를 조금 부러워했을 수도 있고, 저의 성격 같은 거를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제가 하면서도, 그러니까 겉은 그렇게 저를 포장을 해서 밖에 나가서 이제 그렇게 했지만은, 그 컬럼비아 대학의 이제 손 교수님, 리사 손이라 그러던가요? 그분 제가 책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제 그분이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들을 기회가 있어서 들었는데, 그 임파스터인가 그렇던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저를 굉장히 많이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조금 이제 제 시간이 좀 한가해지면 그분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말하는 그 모습 속에 저의 모습이 많이 보였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겉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안에서는 너무너무 많이 외로움을 탔는데, 가장 큰 외로움이,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20대의 저를 돌아봤을 때 왜 그렇게 춥고 외로웠는가. 근데 그 외로움이 결국 사람에 대한 외로움이었는데 왜 그렇게 외로웠는가 생각하면, 첫 번째는 단단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밖에서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디스플레이 해주는 나의 모습은, 포장된 나의 모습은 굉장히 단단했지만 안에 나의 모습은 일단 경제적으로도 너무 가난했고, 그죠? 버스 회수권을 제가 개수를 세어가면서 한 달치를 하나만 잃어버려도 학교를 못 갈 정도로 굉장히 돈에 대해서도 조금 궁했고, 그 다음에 제가 단단하게 앉아서, 어렵지만 삶이 어려웠지만 내 길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앉아서 항상 책상에 앉아 공부는 했지만 굉장히 잡생각이 많았고 걱정이 많았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 외로움이 사람에 대한 외로움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부모님이 그렇게 따스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외로움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첫째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렇게 나의 힘든 점을 이렇게 가서 이야기를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그 멘토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외로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어른이 되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단단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단단하지 못했다는 거는 제가 제 자신을 믿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살면서도 내 스스로를 믿지를 못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환경을 믿지를 못했고 여러 가지가 그러고 또 이제 몇 번 이렇게 대학도 실패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그런 그 자신감을 그래서 저는 나중에 언제 이제 기회가 되면 한국의 그 대학 입시가 얼마만큼 그 대학 입시를 첫 판에 실패한 아이들에게 주는 그 상실감과 그 패배감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생각하는 것보다도 어른들이 상상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의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이 세상에 나와서 첫 공식적 실패가 돼버리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실망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괴감 그러면서 어디 숨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고 싶은 숨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근데 이제 다행히 지혜로운 부모님이라든지 누군가 지혜로운 멘토가 옆에 있어서 그것을 잘 다독이면서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위로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제 실패보다는 한 번 더 이제 그 다음에 기회가 한 번 더 있는 그런 걸로 이렇게 잘 다독이지 않으면 그것이 이제 무의식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깊이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것에서 벗어나는데 거의 50이 넘어서 벗어났던 것 같아요. 이미 교수가 돼서도 그게 안 벗어지더라고요. 무의식 속에서 안 벗어지고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20대의 그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나를 어떻게 아끼고 나를 사랑하고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또 하나 제가 느낀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우리가. 미래지향, 저는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지금 현재보다 나는 뭐가 되고 싶고, 뭐를 하고 싶고, 이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고등학교, 초중고를 다닐 때부터 부모님들이 자꾸 현재를 희생하라고 자꾸 강요를 해요. 우리 그러잖아요. 열심히 공부해. 뭐 잠을 5시간 자면 어떻고 4시간 자면 어떻고 5시간 자면 어떻고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한참 잠을 많이 자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잘 보듬고 굉장히 그 불안한 사춘기잖아요. 아이들이 그 중고등학교 시절이 그리고 대학 초년기까지도 이 사춘기 저는 대학 4학년 졸업할 때까지 25살까지는 굉장히 우리가 사춘기가 뭐 11살에 오든 12살에 오든 13살에 오든 14살에 오든 그때부터 25살까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0여 년이라고 한다면 그 10여 년의 세월은 굉장히 불안의 세월이에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그죠? 점점 무거워지고 사춘기가 되면서 점점 자기가 이제 자기의 삶을 책임져 가야 된다는 걸 무의식적으로 이제 느끼게 돼요. 근데 또 많은 부모님들이 특히나 이제 힘이 있는 부모님들 아이들을 마음껏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경제적으로 서포트겠죠. 그런 부모일수록 아이들을 이제 더 이렇게 어떻게 프레셔를 주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쪼우죠, 아이들을. 굉장히 자꾸 이제 우리가 걸레 이렇게 수건을 짜듯이 아이들을 이렇게 짜면서 아이들에게 계속 부담을 갖는 말을 계속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죠. 그러면서 현재를 자꾸 희생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살면서 미국에 와서 이제 옮겨 앉아서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어느 날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언제 이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 끝날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이미 애기 엄마였고, 그죠? 결혼한 아내였고, 그런 어떤 자리를 다 잡은 거잖아요. 그러면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삶에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해야 될 텐데, 저는
39까지 어땠어요? 물론 39까지는 아니죠. 왜냐하면 중간에 이제 선생을 4년, 저기 4, 5년 했기 때문에. 그럼 한 30대 중반부터, 그렇지만 39 첫 교수를 부임하면서부터 이제 제가 한 직업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를 저는 준비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년에 어떻게 보면은 3분의 2를 준비를 하고, 제 인생에 있어서 3분의 2를 준비를 하고, 3분의 1, 제가 이제 20년이 돼가면은, 제가 아직 20년이 안 된 것 같거든요. 2005년이니까 아직 2년이 더 남았어요. 이제 제가, 아니죠. 2003년이니까, 올해가 이제 교수 생활 20년이네요. 그러니까 40년을 준비해서 20년을 써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억울해서 교수를 제가 70까지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럼 최소한 30년이라도 써먹자. 너무 오래 준비했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어릴 때 뭐 초등학교 이런 거는 우리가 나비 두더라도 제 의식 속에서 미래를 걱정하면서 제 앞날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거는 아마 중학교 이제 3학년 때 우리가 시험을 봤으니까, 고등학교 들어가는 시험을 봤으니까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랬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이 준비, 미래를 준비하는 이건 언제 끝날까? 느낌이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래를 준비한다는 건 뭐예요? 현재를 희생한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럼 마음껏 놀지도 못하고, 막 다른 집들은 막 놀러를 가는데 우리는 놀지 못하고 돈을 아껴 써야 되고, 이제 둘 다 학생이었기 때문에 돈도 아껴 쓰고, 정말 제가 이제 돈을 버는 거는 관심이 별로 없는데 아껴 쓰는 건 관심이 워낙 많아가지고 정말 아껴서 살림살이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껴 쓰고, 그러면은 이제 뭐 아이들이 뭐 방학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일주일씩 며칠씩 브레이크가 생기면 어디 뭐 플로리다에 무슨 뭐 디즈니 월드라도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전혀 못 하는 거예요. 이제 돈을 아껴 써야 되기 때문에 아껴 쓰고 이제 건실하게 또 공부도 해야 되고 막 학생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커나가는 데 있어서 아이들에게도 막 미안한 마음이 들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미래를 준비하는 한국 사람들의 그런 삶의 패턴에 대한 거를 굉장히 깊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 30대에 생각하면서 이게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현재는 그럼 없는 것인가? 현재는 그러면 항상 희생만 하고 마는 것인가? 이게 좀 지치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저를 이제 필두로 해서 100%의 한국 사람들이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많은 한국 사람들이 거기 유학 와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였고, 유학 와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였고, 먼 훗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인생이잖아요. 내일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병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일이 우리 삶에서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 5년, 10년, 20년 뒤의 일을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의 시간을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무슨 우리가 그런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 현재를 뭐 세세라세라를 하면서 막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은 아닌데, 너무 모든 거를 몰빵을 해서 그렇게 미래를 놓고 현재를 희생한다는, 자기 스스로가 현재를 희생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저는 이제 조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멈춰서. 그러니까 미래에 우리가 지향하는 거는 있잖아요. 이제 아직 삶을 준비하고 있고, 그 말은 뭐냐면 저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전에는 모든 사람이 다 현재보다 나은 삶을 추구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그런 의미에 대해서 많은 거를 생각하게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의미 있는 일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여러 다른 사람, 이제 어른이 돼서 30이 넘어서 여러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저는 또 오지랖이 넓어서 제가 사람들한테 자꾸 이렇게 권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자꾸 이제 의미 있는 일을 권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동생한테도, 이제 제 동생이 집에서 이제 살림을 살면서, 이제 살림하면서 이제 밖에 직업이 없이 살림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사는데, 제가 동생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영민하고, 성격이 너무 좋고, 말도 너무 잘하고, 정말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친구가 30대 초반일 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나중에 어느 날 이제 동생이 저에게 약간 화를 내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니 눈에는 집에서 살림을 살고 있는 여자들은 다 한심해 보이냐고. 그래서 제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나.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정말 했나. 그랬는데 이렇게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제가 생각했던 거는 본인이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굉장히 예쁜데 다른 사람 눈에는 예쁜데 자기 생긴 걸 마음에 안 들어하고 또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고 그러니까 똑똑하다는 게 공부를 잘한다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이제 스트리트 스마트라고 얘기하는 스트리트 스마트라는 거는 우리가 공부 외적인 어떤 삶에 있어서의 그 굉장히 위즈덤이 있고 지혜가 있고 이렇게 똑똑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까 공부에서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질 않았는데 굉장히 똑똑하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스마트하고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제 동생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케이스였는데 굉장히 생긴 마스크도 좋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있을 때 이제 제가 그렇게 꼭 남한테 권하듯이 이제 제 동생한테 이제 그런 걸 권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나 타고난 탤런트든 자기가 키운 자기의 모습이든 간에 그거와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삶을 바라보는 게 다르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남의 눈에는 그렇게 큰 의미 있는 일이 아닌 일이지만은 아주 재밌게 하는, 재밌게 하면서 살아가면, 그러면 저는 어떤 삶을 내가 추구해서 살든 간에 내가 그 삶을 재밌게 살면 되면, 재밌게 산다는 거는 저는 그 이상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일 자체가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제 일을 재밌게. 그러니까 저도 교수 일을 하면서 교육계에 들어와서 학생들 제가 제 선생을 할 때 이 나라에서 그 없고 힘들고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아무 장애도 없이 태어났는데 환경에 의해서 장애가 돼서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의 그 가지고 태어난 그 두뇌를 보지를 못해 가지고 아이들을 장애아로 만들고 학교 교육에 실패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지만은 어, 자리를 옮기고 나서 이제 그런 일들이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또 잊어버렸어요.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한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이렇게 자리를 옮겨서 이렇게 선생들을 키우고 이제 이런 일을 하지만은 그런 어떤 삶의 의미라는 게 제가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생각하면 제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을 했잖아요. 저는 대학의 교수가 되고 싶어서 대학으로 옮겼다기보다는 제가 1년에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라는 직업이 안정되잖아요. 근데 어차피 저는 돈을 추구하면서 살진 않았었기 때문에 정말 제가 생각해도 신기한데 돈을 추구하면서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선생 일을 계속해도 좋았어요. 저는 한국에서도 굉장히 선생님을 하고 싶었던 사람인데 한국에서 기회를 안 줘서 미국으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아, 어떻게 보면 이제 의미를 찾은 거잖아요. 이렇게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런 아이들을 놓친다는 것이 어, 이게 교사 교육의 문제구나 생각을 하고 제가 대학으로 옮겨야 되겠다. 왜냐하면 나는 1년에 가르칠 수 있는 아이들이 열 몇 명밖에 안 되지만은 내가 대학으로 옮겨서 교사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키면 이 교사들이 제 학생들이 나가서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면 내가 혼자서 수천 명의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랑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으로 옮긴 계기가 그래서 대학으로 이제 옮겨야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박사를 받고도 1년 정도 1년이니까 2년 정도 더 이제 선생을 했었는데 큰 그렇게 뭐 꼭 학교를 떠나야 될 그런 거를 못 느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친구가 물론 마케팅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해보자 제가 그전 영상에 말한 것처럼 장난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그런 막상 이제 대학에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대학으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이제 깊이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결론을 내고 제가 대학으로 옮겼거든요. 이거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도 제가 최근에 50이 넘어서 50 중반이 넘길 때까지도 그렇게 막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뿌듯하기는 했지만 막 너무너무 재밌다. 수업을 할 때는 재밌어요. 그러면 수업을 아이들 앞에서 제가 워낙 이제 무대 위에서 말하는 걸 좋아하니까 학생들 앞에서 이제 수업을 하고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고 이제 끝내고 나올 때
특히나 밤 수업을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었는데 수업을 끝내고 나오면 교실에 학생들이 꽉 차 있었거든요. 지금 요즘은 이제 그런 교실이 별로 없는데 꽉 차서 이제 학생들 앞에서 그런 강의를 하고 이렇게 딱 나오는 느낌이 이제 제가 그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무서워서 무당들이 구슬하는 거를 이렇게 슬깃슬깃 어릴 때 잠깐 봤지만은 굉장히 그 무당들이 신혈을 다해서 온 혼을 다해서 이렇게 구슬하는 그 모습을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느낌이 꼭 한판 구슬하고 내려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남은 에너지가 없이 전부 다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내 모든 혼을 다해서 강의를 하고 그러고 내려올 때 그 시원한 느낌이요. 굉장히 시원한 그런 어떤 그런 느낌이었어요. 뭔가 꽉 찬 그런 느낌? 그런 거는 이제 많이 맛을 봤지만 지금 50대 중반부터 제가 이제 진짜 이 맛보는 이 의미, 이 재미, 그야말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육에 대한 거를 이렇게 하고 제가 발견한 것들, 제가 조합한 것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진정한 이제 너무 재밌구나. 너무 재밌구나 하는 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인 거예요. 내가 누구의 비서를 하든 내가 도우미를 하든 내가 주방에서 물론 설거지를 하면서 그런 기쁨을 느끼기는 힘들겠지만 왜냐하면 굉장히 힘든 노동이잖아요. 그렇지만은 뭔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꿈꾸고 있는 것이 너무 이렇게 이쪽에 있지 않는 한은 결국에는 인간은 자기가 꾸고 있는 꿈이 비현실적인 꿈을 꾸는 경우가 아니면은 인간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재미있게 하면은 되는 거구나 하는 걸 뒤늦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랬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제 아이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잘못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저처럼 의미 있는 일을 찾고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고 막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30대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교수 일을 하면서도 재미는 있었지만은 재미있다기보다 그런 뿌듯함 같은 거 이런 거를 많이 느꼈지만 막 재미가 있어 죽는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못했는데 제가 제 나름대로 어떤 그런 아이들을 이제 교육하고 특히나 특수교육에 있어서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을 하면은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이 정도까지 내가 교육의 힘으로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고 나니까 웬만하게 아주 그냥 심하게 태어난 장애가 아닌 나중에 후천적으로 생긴 이 장애 아이들, 그죠? 물론 이제 심하게 태어나더라도 무슨 뭐 이렇게 이 뇌 쪽에 심한 장애를 가지지 않고 뇌가 어느 정도 되면 뭐 IQ가 50이든 40이든 60이든 이 정도 되는 아이들도 시간만 늦지를 않으면 특히나 아주 어릴 때 제가 아이를 보게 되면 충분히 아이를 어느 정도까지의 이 아이들과 같이 자기 또래 아이들과 같이 아주 이건 이제 어릴 때 얘기예요. 우리가 일찍 알아가지고 최소한 2살, 3살 때 알아가지고 그때부터 교육을 하기 시작하면은 충분히 학교를 들어가서 한 1학년, 2학년 때부터는 아이들과 같이 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거를 제 스스로가 이제 어, 조합을 해서 발견을 하고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제 재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니까. 이제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미래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야기가 여기로 흘러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그러면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미래를 놓고 현재를 많이 희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이들에게도 너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아이들이 이 공부를 통해 가지고 어떤 그런 재미를 느끼게 되면 그 재미를 느낀다는 건 전에 제가 학생들한테도 항상 얘기를 하지만 교사들한테도 아이들이 공부를 통해서 재미를 느끼는 거는 자기 능력을 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의 능력, 내가 할 수 있겠다. 내가 공부가 되는구나. 내가 머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성취감이거든요. 공부를 하면서 이 자기 성취감을 아이들이 보기 시작하면은 공부가 재밌어져요. 이건 공부뿐만이 아니라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성취감, 셀프 어컴플리시먼트, 셀프 어치브먼트 이렇게 얘기하는 이거를 보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지금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거를 제 영상을 보는 분들도 다 어른들이시잖아요. 그럼 어떨 때 나의 가장 재미,
내가 가장 재밌는 날을 보면 무언가 내가 내 스스로의 능력을 볼 때가 가장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농담으로 저희 학생들에게 너희가 그 재미를 선생이 될 너희가 이제 이런 거를 아이들에게 맛보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아이들이 이제 공부에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고 그럼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게 되고 선생님한테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묻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자발적으로 자기가 하게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너희가 맛봐야 된다. 지금 학생으로서 니네는 학생이니까 맛봐야 되면 니네가 그 자기 성취감을 맛보게 되면 그러면 선생님으로서도 선생님도 그걸 맛봐야 돼. 애들이 맛보면 선생님은 맛보고 선생님이 맛보면 애들이 맛을 보는 거잖아요. 선생님은 애들을 가르치면서 그 자기 성취감을 맛보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맛봐요? 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판 구슬한 것처럼 무대 위에서 쫙 나의 혼을 다해서 강의를 하고 내려왔을 때 맛보는 그거는 자기 도치죠.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근데 정말 나의 성취감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제 학생들이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초중고 선생님들이 자기 성취감을 맛보는 거는 내가 가르치는 내 학생 20명의 학생들, 30명의 학생들이 잘하는 거예요, 공부를. 성적이 좋은 거예요.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고 띵까띵까 놀던 녀석들, 말썽을 일으키던 아이들, 이런 녀석들이 저를 만나서 제 얘기를 듣고 마음을 바꾸고 아이들이 이제 그냥 한량같이 이렇게 행동하던 아이들이 학생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배움의 터전으로 돌아와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미래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사실 미래를 생각하고 하는 아이들이 요즘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고 아이들이 미래를 걱정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선생으로서 이거보다 더 큰 성취감이 어디 있어요? 자기 성취감이 선생님이 팔짝팔짝 뛸 일이죠. 그죠? 나중에 그러고 진짜 천국이 있다면 이 선생님들은 천국에 1번으로 가겠죠. 왜? 이 선생님이 1년에 1명, 2명, 3명의 아이들의 삶만 바꿔놔도 그죠? 부모가 못했던 것들을 선생님들이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충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자기의 그 능력을 보는 거예요. 아, 내가 할 수 있구나. 아이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에는 자기 성취감이고 그게 있어야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그러면 엄마를 하고 있는 사람은 엄마가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를 믿고 그죠? 엄마가 이야기하고 엄마와 같이 저희 둘째 아이처럼 엄마랑 같이 상의하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나가고 그러면서 엄마한테 와서 엄마 이렇게 엄마가 한번 얘기한 대로 해봤더니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어. 아 이렇게 됐어. 뭐 이렇게 엄마 직업을 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엄마 직업을 너무 잘하고 아빠 직업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엄마는 돈 벌어오고 아이들한테 뭐 돈만 이렇게 양육을 아이들이 풍족하도록 도와주고 이게 아니라 엄마가 엄마 노릇을 하는 게 너무 재밌어야 되는 거예요. 아빠가 아빠 노릇을 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물론 회사나 직장에서 내 일이 너무 재밌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전부 다 뭐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결과를 보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러면 그 일이 너무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데 그럼 현재는 희생하느냐 그러잖아요. 조금 희생할 수 있어요. 그죠? 많이 희생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시원 같은데 요즘 막 쪽방 같은 데서 살면서 정말 뭐 라면만 먹고 살고 막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자신의 미래를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미래를 준비하는 지금이 너무 재밌으면 어때요? 그 삶이 견딜만 하죠. 근데 내가 지금 미래를 위해서 100%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미래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미래를 준비하면서 안 재밌어요. 그러면 어때요? 너무 삶이 고통스럽죠. 그래서 제 이야기가 좀 추상적이지 않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제가 현재를 의미 없이 희생하면서 참으면서 잠을 덜 자면서 아무 재미를 못 느끼면서 죽으라고 앉아서 뭐
뭐 앉아있는 힘이 뭐 공부는 앉아있는 힘이다. 뭐 앉아있는 시간만큼 공부가 되는 것이다. 이런 강압감으로 하는 그 공부는 지금 현재를 이제 20대를 10대를 어때요? 날려버리는 것 같은 거죠. 나중에 이제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됐을 때 저처럼 저의 10대, 저의 20대를 굉장히 안쓰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왜 그렇게 힘들었지?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제 눈물을 주르르 흘리게 되고, 왜냐하면 10대의 내가 20대의 내가 너무 안쓰러워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이제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이 미국에 와서도 이렇게 사진을 가끔 이제 지금은 이제 다 이제 전화기로 찍고 이래서 영상이어가지고 우리가 못 보지만은 제가 가끔 이제 아이들 어렸을 때 이렇게 앨범을 제가 이제 가끔은 아니어도 하여튼 지난번 언제 기회가 돼서 제가 앨범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볼 기회가 생겼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학생 아파트에 살면서 가난했던 시절 200불 가지고 살았거든요. 한 달 생활비를 4명이서 아이들 가지고 그러니까 200불에서 250불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제 고기도 먹여야 되니까 고기도 똑같은 고기인데 뭐 부위가 좀 입에서 좀 더 달고 안 달고의 차이지 씹는데 조금 더 부드러운가 안 부드러운가의 차이지 이러면서 이제 소고기도 제일 가격이 저렴한 부위를 사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제가 그래도 다행인 게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이제 해가지고 아이들을 먹이고 그렇게 하니까 200불에서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살았던 그 시절의 사진인데 이렇게 집이 나오잖아요. 아파트 안이 학생 아파트 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예쁘게 하고 해놓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가난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이제 저의 젊은 시간을 보는 거잖아요. 지나온 시간 30대 초반. 초반은 아니죠. 우리 둘째가 30대 중반에 태어났으니까 그 30대에 우리가 살았던 그 집, 결혼해서부터 우리 큰아이가 태어나고 뭐 이렇게 이제 짝을 만나서 제가 결혼해서 이렇게 살았던 그 전에 이제 사진은 거의 없어요. 뭐 사진 찍을 일도 별로 없었고 사진기가 뭐 지금처럼 이렇게 막 유행이 일부러 사진을 찍어야 되는 시절이었잖아요. 사진이 누군가가 찍어주지 않느나 뭐 소풍을 갔을 때 누가 친구가 사진기를 들고 와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부잣집 아이였겠죠. 그렇게 찍지 않으면 이제 사진이 별로 없는데 그때 이렇게 찍었던 사진들을 이렇게 제가 쭉 보면서 저의 이제 젊은 시간에 저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기특한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 아파트였어요. 근데 전부 다 가구를 저희는 이제 쓰레기통 같은 데에 이렇게 미국에는 굉장히 큰 덤프들 막 거기 이렇게 누가 죽어 있어도 몰라요. 그 안에 워낙 커가지고 굉장히 큰 트레일러 같은 이제 그런 쓰레기통을 이제 갖다 놓거든요. 아파트에. 그러면은 이제 학생들이 계절이 바뀌고 학년이 바뀔 이제 새로운 그렇게 하면은 특히나 유학생으로 온 친구들이 자기네가 쓰다가 뭐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분 뭐 침대 그 매트리스라든지 이런 걸 이제 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주워다가 제가 쓰고 누가 준다 그러면 얼른 가져와. 그러니까 저희 집이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사이즈의 집을 살 때까지는 저희 집에 지금도 있어요. 그렇게 주워서 쓰던 것들이. 그렇게 주워 왔는데 그러니까 거의 미국에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나무 색깔의 좀 이렇게 그 밤색의 티티한 색깔의 그 가구를 제가 굉장히 싫어해요. 저희 작은 그 색깔을 좋아하는데 나무 색깔이고 저 사람은 자연을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제가 싫어하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제가 이제 그 가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월마트 같은 그런 싼 곳에 가서 이게 테이블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아주 예쁜 거를 사다가 화사한 걸 사다가 제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씌워놨더라고요. 씌워놓고 벽도 이제 벽돌벽이에요. 미국의 학생 아파트 벽돌벽. 그러니까 군대 막사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다가 제가 이제 그런 그림 같은 거를 주워왔든지 아니면은 그림이 없을 때는 그런 어떤 그 테이블에 이렇게 까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벽에다가 제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고 거기다 아이들 거를 뭐 이렇게 장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불 가지고 살던 그 어려웠던 살림에서 그러니까 내가 사는 공간에 대해서 내가 예쁘게 꾸며놓고 살았구나. 제가 원래 인테리어에 관심은 많았어요.
제가 농담처럼 그림을 못 그려서 제가 아키텍처가 되지 못했다. 유일하게 보는 잡지가 아키텍처 집들 이런 잡지인데 인테리어에 관심은 많았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이렇게 하고 살 때에는 그거를 느끼지를 못하는데 제가 나이가 들은 지금의 30대에 저의 살았던 그 집대 사진에 나온 모습을 보면서 아, 힘들고 어렵고 가난했지만 내가 사는 공간을 예쁘게 해놓고 살려고 노력했구나. 아이들하고 살면서 내 가족하고 살면서 거무튀튀한 그런 가구들이지만 돈이 없어서 단 어느 한 가구도 우리 돈으로 산 가구는 없어요. 돈을 극심히 아끼면서 살아야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남이 쓰다가 버린 가구들, 남이 쓰다가 주워온 가구들, 뭐 남이 준 가구들을 하면서 그 한 개 한 개를 내가 그렇게 장식을 해놓고 집안이 화사하게 해놓고 그렇게 살았구나. 학생 아파트는 우리가 마음대로 페인트도 못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조그만 이제 집을 사게 됐을 때는 제가 페인트를 제가 지금 이 방도 이제 색깔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노란색이거든요. 제가 스쿨버스 노란색 맨날 농담처럼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요 색은 스쿨버스 색은 아니에요. 근데 사실 벽을 갖다가 노란색으로 잘 안 칠해요. 근데 저는 이 안에가 좀 분위기 있고 고상하고 막 이렇게 골동품 막 좋아하는 이런 묵직한 분위기보다는 전 화사한 분위기를 좋아해요. 마던 톤의 화사한 분위기를. 그러니까 이런 걸로 제가 색깔을 전부 다 칠해가지고 작은 집이고 오래된 집이지만은 제가 안에를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화사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식할 게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조그만 화분들이 있잖아요. 플랜트들. 제가 동물을 집안에서 키우는 거는 못 키우는데 대신에 식물을 키운다고 제가 농담처럼 워낙 미국에 이제 저희 같은 교수들이나 이런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맨날 저한테 왜 개를 안 키우느냐, 고양이는 괜찮다, 손이 안 간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식물을 선택해서 키운다 이러는데 식물을 가지고 이제 집 안에서 우리 말고의 또 하나의 생명들을 식물들을 동물이 아닌 식물들을 이제 갖다가 이렇게 장식을 해서 제가 이제 식물들을 키우고 지금도 식물들이 많은데 저희 집에 그렇게 했던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어, 항상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집을 굉장히 여러 번을 옮겼어요. 미국에 와서도 한국에서도 좀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제 젊은 날에 저를 이렇게 바라보면 굉장히 삶의 공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중요하게 생각해서 한번 이사하는 때 한번 고생하고 그 고생하고 옮긴 집에서 조금 더 기분 좋게 살고 싶은 그런 것 때문에 한국에서도 진짜 집을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자주 옮겨 다녔어요. 1년마다 한 번씩 이사했는데 미국에 와서도 그랬어요. 근데 제가 농담처럼 어느 날 내가 집을 사서 팔 때 3주 안에 다 팔렸어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느낀 게 이래서 3주 안에 다 팔렸구나. 그러니까 집 안을 화사하게 해놓으니까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저희 집을 보면서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 화사함에 이제 사람들이 집을 빨리 사지 않았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굉장히 지치지만은 무언가 거기에 이제 이렇게 억눌리고 그 지친 삶에 우리가 미래를 꿈꾸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너무 지금의 현재의 시간을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살아가면서 아무리 우리가 미래를 꿈꾸는데 사실 미래라는 게 우리가 꿈은 꾸지만은 100% 확실하진 않잖아요. 그죠? 완전히 전문직 빼놓고 그야말로 뭐 메디컬 닥터라든지 로이어라든지 이런 전문직인데 사실 메디컬 닥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그 보드 패스만 하면은 이제 의사가 되지만 사실 뭐 법률도 그 로이어들도 그렇고 이제 법을 전공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죠 굉장히 뭐 요즘은 이제 조금 나아졌겠지만 굉장히 그 패스하고 이런 게 힘들지만은 모든 직업이 조금 전문직은 그나마도 조금 이제 개런티가 되지만 그 나머지 모든 직업들은 내가 아무리 미래를 꿈꾼다 그래서 거기에 100%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불안함 때문에 현재가 힘든 거거든요. 그죠? 100%가 있으면은 그래서 여기를 졸업하고 나면 딱 나는 뭐가 될 거야 하면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게 그런 직업이거든요. 제가 박사를 하면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은 이제 막 아이들이 둘이나 있죠. 그죠? 이렇게 하는데 박사를 받는다 그래서 여기서 교수가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 생각을 했었어요. 이 메디컬 닥터나 로스쿨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졸업하고 나서 시험 보는데 힘들기는 하겠지만은 어때요?
그래도 이제 가야 될 길이 너무 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럽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미래의 그런 확실한 그 미래를 놓고 우리가 열심히 지금 현재를 준비는 하지만은 너무 나를 함부로 하면서 아무거나 먹으면서 뭐 지금 괜찮아 조금만 참으면 돼. 그리고 잠도 너무 이제 내추럴리 우리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연습을 해가지고 잠을 줄여가는 건 괜찮지만은 한꺼번에 너무 막 잠을 갖다 갑자기 8시간 자던 사람이 막 6시간으로 줄여. 그럼 2시간을 줄이는 거잖아요. 근데 6시간에 못 일어나면 어때요? 6시간 자고 못 일어나면 막 자기를 학대하게 되잖아요. 뭐 학대라는 게 그렇게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기를 막 응? 힐책하고 문책하고 그냥 자기한테 막 왜 그랬어 그러고 짜증내고 이런 내가 짜증을 내고 그러는 동안에 내 얼굴은 찌그러지고 그렇죠? 그러는 게 학대죠. 뭐예요? 뭐가 학대야? 이게 자기를 자꾸 싫어하게 되고 자꾸 자기와의 약속을 어기면 자기를 자꾸 싫어하게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조금씩 조금씩 하루에 5분씩 이렇게 땡기다든지 10분씩 땡겨가지고 내 잠을 줄여나가면 어때요?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학대하지 않도록 내가 나를 자꾸 이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목표가 생기면 그걸 한꺼번에 확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내가 조그만 성공을 맛보는 거예요. 10분 일찍 일어났는데 잘했어. 딱 이렇게 해주고 또 10분 잘했어. 오늘 또 이뤘어. 그럼 얼마나 기분 좋아요.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가 그걸 해봐야지 어떻게 해요?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이들에게 엄마가 그거를 아빠가 안 해보면서 말로만 제가 20대에 만나고 싶었던 남자들 같은 모습으로 내 아이들이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막 푸시를 하면서 막 그런 아이들 키우면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인간이겠죠. 그죠? 근데 모든 것들이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도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나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때 엄마는 이렇게 해서 엄마가 너무너무 싫었었어. 그래가지고 너무 짜증이 나고 이러더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후회를 했는데 이러면서 제 경험을 이야기를 해주게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성공했던 거, 제가 실패했던 거, 제가 잘못 결정해가지고 제가 그 다음에 실패했던 거, 제가 잘못 결정해서 손해봤던 거, 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제가 실패한 인간관계, 성공한 인간관계, 뭐 이런 것들을 아이들하고 이제 쉐어를 하니까 아이들한테 이래라 저래라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의 경험을 이야기를 해주니까 아이들이 엄마가 경험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아이들이 어떻게 들어요? 내가 안 해본 경험을 엄마가 먼저 해봤는데 엄마가 하니까 이렇게 됐구나. 이 삶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아이들은 또 어때요? 자기네가 살아보지 않았던 40대의 삶을 10대인 아이가 이제 보는 거고 50대. 그러면 제가 이제 살면서 그때 힘들었던 거, 제가 그렇게 힘들 때 무슨 생각을 했던 거, 기회가 되면 아이들한테 그냥 그런 이야기들을 해줘요. 저는 뭐 밝은 이야기, 좋은 얘기만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아이들한테 그냥 솔직하게 제가 얼마나 추웠었는지 또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떨 때는 이제 눈물도 좀 흘리기도 하고 그럼 아이도 같이 눈물 흘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서히 그런 어떤 그 정서적인 이 바운드가 아이들하고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죠. 항상 엄마 아빠의 유전인자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네는 열심히 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20대 이 아이들이 이제 하나는 20대 말, 하나는 이제 20대 중반인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결국에는 아이들이 간접 경험이지만 부모님, 엄마, 아빠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아이들이 간접 경험을 한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이제 30대, 자기네의 30대, 자기네의 40대, 자기네의 50대, 자기네의 60대를 이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같이 살아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이들과 대화, 뭐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들은 아직 안 살아본 삶이니까 내가 아이들 나이대의 나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거니까 같이 쉐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우리가 장화와 홍련, 뭐 나무꾼 이야기, 뭐 선녀 이야기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엄마 아빠의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 듣듯이 아이들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죠? 들으면서 재밌어 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봤는데 이거 실패했다고 얘기해주면 자기네도 그런 일이 생길 때 한 번 더 확인하기도 하고 또 다시 안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너무 이제 미래를 놓고 현재를 너무 많이 희생하지 않고 현재는 희생될 수 있지만은 그 현재를 알뜰하게 사는 거죠. 미래의 풍성함을 위해서 현재는 알뜰하게 살뜰하게 사는 그 알뜰 살뜰 속에서도 나를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작은 돈을 들여도 조금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이 침대 하나 들어가는 공간밖에 안 되는 공간이다. 그러면 그냥 침대를 빼버리고 그러면 어때요? 좀 앉을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앉아가지고 내 공간을 조금 더 편안하게 작은 돈을 들이더라도 내가 최소한 저는 집이라는 건 그런 의미거든요. 내가 살고 있는 곳은 다 집이잖아요. 방 한 칸의 집이든 반지하의 집이든 옥탑방이든 쪽방이든 간에 나의 공간이잖아요. 내 몸을 누이어서 하루 동안의 고단한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문을 열고 내 방에 들어왔을 때 뭔가 내 방이 저를 환영해주는 그래서 내가 밖에서의 그 지쳤던 삶, 그 시끄러웠던 삶 속에서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쵸? 복잡하고 그랬는데 내 작은 공간이지만 내 몸 하나 딱 늘 공간이고 책상 하나 있는 공간이지만 그 공간을 들어왔을 때 내가 뭔가 안식, 편안함을 느끼고 내가 편안하게 쉬면서 하룻밤을 편안하게 고생한 내 몸을 그죠? 고단한 내 몸을 이렇게 누워서 하룻밤을 5시간이 됐든 4시간을 자든 6시간을 자든 그 6시간, 5시간 그 잠 속에서 나를 편안하게 쉬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금만 노력하면 되거든요. 이게 성격이죠.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서 현재이지만 많이 나를 위로해주지 못하고 많이 나를 아껴주지 못하고 나에게 많은 걸 주지는 못하지만은 그렇지만은 나를 너무 불행하게 만들지 말고 너무 고달프게 만들지 말고 너무 정말 미래를 놓고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미래를 놓고 너무 오늘을 죽이지 말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한번 그렇게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아직 조금 덜 살아보신 분들이 있다면은 우리 아이들의 나이 같은 분들이 만일에 이거 듣고 있다면 그리고 또 현재 중년이든 아니면은 아이들이 좀 어느 정도 키워놨든 삶이라는 거는 저도 그랬잖아요. 80까지 제가 계획을 세워 7, 80, 70까지 일하고 특별하게 제가에게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면 손 떨리는 일이 안 일어난다면 70까지 일하고 그 다음 한 10년 제가 죽을 때까지 몇 년까지 살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70까지 계획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냥 그렇게 꼭 그게 돈을 버는 계획이든 아니면 다른 계획이든 아니면 뜨개질을 하면서 배우든 뜨개질도 배우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든 이렇게 그냥 세워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오늘 하루 즐겁게 재밌게 좀 힘들지만 지치지만 너무 나를 너무 많이 그거 하지 않게 항상 나를 첫 번째로 생각하고 나를 그렇게 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또 뵐게요.